경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0명에 9명 가까이가 굶어 죽은 이유는 바로 모든 곡식을 끌어다가 명군에게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절규에 가까운 글을 이 유성룡에게 올려서 뭔가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자, 경상도 일원에는 명군은 그저 시간만 보내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조선의 의병이나 관군들 중에는 일본군하고 싸우겠다는 적개심이 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군에게 모든 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조선 의병이나 군인에게는 지급할 만한 물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썩은 쌀이라도 조선군에게 먼저 지급을 하면 저들은 아마 기뻐 날뛰며 일본군하고 싸울 겁니다. 이런 글까지 나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의를 상실한 외국 군대 명군에게 군량을 지급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일본군하고 싸우겠다는 전의가 넘치는 조선 백성들이나 의병들에게는 군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점 명군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지게 되고 조선군은 시쳇말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박약해지니까 이 상황 자체가 악순환의 풍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명군에 대한 이 지공 문제 때문에 조선이 알아야 되는 이 사회경제적 몸살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군대 주둔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과연 뭔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또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주는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군의 군기 이완으로 인한 민폐,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물자를 제공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선 민중들이 떠안아야 했던 고통을 고려할 때 이게 사실은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명군 참전 초기에 이 의주에서 평양 쪽으로 내려오던 명군 부대가 어떤 마을에서, 평안도 어떤 마을이겠죠, 여기서 소를 갖다가 어떤 집에서 끌고 가버립니다. 자, 농가에서 소라고 하는 거는 재산 목록 1호이자 거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소를 강탈당한 그 백성은 조선 관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조선 관리가 하는 말이 이 충맹 같은 놈아, 거기에 충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충맹이라는 얘기는 좀 심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 버러지 같은 백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쟤들이 명군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까짓 거 하나 빼앗겼다고 뭘 그렇게 대수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고, 조선 관리들이 이런 식의 저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명군들은 더더욱 이 민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감 같은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명군의 민폐랑 염두에 두고 볼 때 명군의 어떤 법령이라든가 군법이 약하기 때문에 민폐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송웅창이라고 하는 외란 초반에 최고 사령관이 남긴 유명한 기록 중에 복구교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략은 이제 사령관이라는 얘기고, 복국 요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 명군 참전을 연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1급 사료인데, 여기에 보면 그 명나라의 군법이 일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가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목을 벤다. 또 조선의 부녀자를 함부로 건드리는 자도 목을 벤다. 조선이나 한족 상인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자는 귀를 자른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살벌한 이 군기를 갖다가 엄격히 강조하기 위한 문구가 있지만, 그러나 늘 인간 사회에서 법령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군법 자체는 엄격하게 강조를 했지만 실제 일상생활 이 명군들이 조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공간에서는 사실상 민폐를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조선 군신들의 저자세와 무관심 또한 바로 조선 백성들에게 이 민폐가 가중되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외국 군대로서의 명군하고 접촉이 잦아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의 여파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자 접촉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이상한 현상들,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선 명군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명군 장수나 병사들하고 조선 여자들의 결혼, 동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선조실록 같은데 통계 자료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드문드문 나오지만 아마 몇천 건은 좋게 넘을 정도로 그 사례가 많죠. 그리고 이제 대개 결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식적인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해서도 거기에 일종의 사회적 부산물로 남기고 온 것이 뭡니까? 라이 따이안이라고 하는 한국 군인과 베트남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면 틀림이 없죠. 그 명군 장수 상당수는 조선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장기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애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애들이 나중에 이제 명군이 철수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얘들을 양육하고 처리할 것인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이나 동거처럼